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29쪽부터 33쪽 석굴암과 불국사, 불국사와 석굴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지역 아시죠?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석굴암과 불국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많이 보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한번 교과서 읽어볼까요? 불국사는 신라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 우리 중요한 말에는 밑줄 긋기로 했었어요. 불국사, 오늘의 핵심 내용이니까 불국사 밑줄. 신라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거, 우리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 거기에 있는 절이래요, 절. 불국사, 각각의 뜻을 알아보면요. 여러분, 무슨 불일까요? 한자로.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썼으니까 어떤 불일까요? 불교, 부처. 그렇죠. 불의 뜻은 불교, 부처예요. 부처. 국은요. 국가 할 때 국입니다. 즉, 나라. 그리고 사는 우리 절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나라인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부처의 나라, 불국사가 부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절이 부처의 나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국사를 중심으로 더 이렇게 불교를 더 강화시키는 모습입니다. 불교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절이 불국사예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부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 통일신라 사람들은 부처의 마음을 이루려는 마음을 담아서 불국사를 지었대요. 부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 안에는요, 지금 이렇게 불국사를 위에서 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 보시면 여기 이 탑 두 개, 탑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다리가 또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각각이 3층 석탑, 다보탑,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등인데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보탑이에요. 이건 다보탑. 불국사의 두 개의 탑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비교를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도 서로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다보탑은 이 석가탑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보탑이 있고요. 이런 형태다라는 거. 우리가 경주에 가서 불국사에 가면 이런 다보탑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는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또는 석가탑이라고도 해요. 자, 석가탑을 볼 수 있는데요. 다소 덜 화려하죠. 이렇게 조금은 단순한 형태예요. 이거는 조금 단순한 형태다라는 것을 굳이 비교한다면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화려하고 단순하게 서로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건 석가탑, 화려한 것은 다보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여기 다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쪽에 있는 다리는 연화교, 칠보교래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리 있죠? 석가탑이랑 다보탑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다리를 우리는 청운교, 백운교라고 해요. 자, 청운교, 백운교. 위쪽에 있는 게 청운교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백운교예요. 그런데 교는요. 다리를 뜻할 때 육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뜻할 때 교라고 하는데 이건 다리가 아니라 계단이잖아요. 계단인데 왜 우리는 교라고 할까요? 계단인데 그것은 여기 이 친구가 물어보네요. 청운교와 백운교는 계단처럼 보이는데 누가 봐도 계단이죠. 근데 왜 다리의 이름처럼 육교 이렇게 청운교, 백운교, 땡땡교라고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불국토와 그리고 현실세계,
맞아, 불교의 나라, 부처의 나라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거죠. 부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또 현실 세계가 여기 있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땡땡교, 청운교, 백운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청운교와 백운교 사이에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물이 흘렀다고도 해요. 다리처럼. 자, 이렇게 해서 청운교, 백운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불국사 안에는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그리고 또 다른 다리들이 있지요. 이렇게 많은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불국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선 아름답잖아요. 그쵸? 그리고 종교적인, 불교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불국사 여기 봅시다. 불국사는 고대 한국 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고대 한국 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독특하고 역사적 가치가 훌륭하다고 인정받아서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선생님 석가탑 있다고 했죠? 이 석가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석가탑 안에 뭔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구정광태 다나리경인데 이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물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으로 무구정광태 다나리경은 이제 3층 석가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로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우리나라의 불국사 석가탑 안에 있는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라는 뜻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불국사 봤어요. 불국사 보았으면 뒤에 있는 석굴암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불국사랑 석굴암이 늘 짝꿍처럼 이렇게 한 세트처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국사라는 절 안에 석굴암이 있겠구나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지금 뜨끔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주를 가보면 불국사와 석굴암은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자, 석굴암은 산 꼭대기 정도에 있거든요. 열심히 올라가야 석굴암을 볼 수 있어요. 자, 석굴암은요, 산 꼭대기에 있는 암자예요, 암자. 이것도 하나의 절이긴 한데 불국사가 이렇게 큰 절이라면 석굴암은 조금 그것보다는 작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고 어디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은요, 화강암을 쌓아 올려 석굴암이잖아요. 석굴암, 동굴처럼 만든 신라시대 이것도 작은 절이에요. 자, 석굴암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너무너무 중요한 본존불. 여러분, 석굴암 내부에는 이렇게 본존불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존불이 있고요. 또 불교의 여러 이런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여기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조각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조각하느라 얼마나 대단하게 노력을 했겠어요. 장인정신으로 하나하나 조각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석굴암은요. 우선 여기 볼게요. 자, 석굴암은 이렇게 여기가 전실,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 있는 부분 전실이고 여기가 후실,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후실에 이게 있는 거예요. 본존불이 여기, 본존불이 있는 거예요. 전실이 따로 있고 후실이 있는데 이렇게 후실에 본존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존불의 천장, 여기에 천장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천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축 기술인가 하면요. 돌을 우리 아치는 뭐예요? 아치는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야. 아치. 자, 돌을 아치형으로 하나 이렇게 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든 뒤에 정상에 자 이렇게 하나하나 아치형으로 다 했어요. 그렇죠? 아치형으로 다 한 뒤에 정상에 크고 둥근 돌 한 장을 얹어서 돔 여기에 마지막에 크고 둥근 돌 하나를 탁 얹어서 돔 뚜껑이 이렇게 덮인 형태의 돔형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옛날에는 정말 이런 건축 기술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 이런 건축 기술로 이렇게 건물 하나의 석굴암을 지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을 아치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뒤에 이렇게 둥글게 만든 뒤에 맨 위에는 크고 둥근 돌을 얹어서 이렇게 돔형으로 완성을 한 거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건물의 가운데를 여기를 기둥, 원래는 여기에 딱 기둥을 세워야 건물이 이렇게 받침이 되는데 굳이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튼튼한 지붕을 만들 수 있대요. 만약에 여기에 지붕이 있었으면 이 한가운데에 이렇게 기둥으로 가려졌겠죠. 그런데 뛰어난 건축 기술로 그거 없이 이렇게 돔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신라의 건축 기술 수준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문 수준이었대요. 옛날의 건축 기술이 신라의 건축 기술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이 석굴암 본존불의 동형 천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석굴암은요 건축 기술이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 예술적인 가치 이렇게 하나하나 보세요. 자, 본존불 이렇게 조각상 또 이런 형태 건축 형태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도 역시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석굴암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석굴암이 얼마나 또 대단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봅시다. 32쪽을 보면 자, 석굴암에 숨겨진 신라인들의 과학기술, 과학적으로도 너무 대단한 건물이에요. 석굴암 본존불 뒷면에는 그러니까 이 본존불에 선생님이 여기를 좀 지워봐야겠어요. 자, 이쪽을 다 지워보고 자, 본존불에 이 뒷면에 여러분 여기 얼굴 뒷면을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뒷면 보이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았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사람이 얼굴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본존불 바로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연꽃 무늬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 이게 있죠. 그래서 뒷면에는 두강을 나타내는 연꽃 무늬의 조각이 있대요. 연꽃 무늬의 조각이 있대요. 기도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면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사진. 여기에서 보면 이 본존불 뒤에서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짜자자자자짠 이렇게 후광. 사람이 대단하면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위치에서 본존불을 보면 이 뒤에 있는 연꽃 무늬 때문에 빛이 반사가 되면서 여기서 후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기도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면 바로 불상의 머리가 두강의 중앙, 딱 중앙에 오도록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어떤 수학적 기술로, 어떤 과학적 기술로 이것을 계산을 해서 딱 그 중앙에 사람이 보는 위치에서 딱 중앙에 각도까지 계산을 해서 이 각도까지 계산을 해서 딱 여기 중앙에 오도록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것은 석굴암은 높은 기온과 습한 공기 때문에 동굴 내부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닥에 항상 차가운 물이 흐르게 했대요. 그러면 그 덕분에 석굴 안에 있는 습기가 바닥으로 모여서 땅속으로 다 습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내부 공기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서 어떤 미생물의 번식 같은 거를 막을 수 있었대요. 자, 보존하기 위한 기술도 대단해요. 지금 건축 기술, 예술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보존하기 위한 보존 기술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적어볼게요. 자, 건축기술, 돔형, 아치형, 건축기술 이렇게 사람이 보았을 때 석굴암이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비치도록 하는 건축기술이나 또 예술성 자, 건축기술이라든지 건축기술 그리고 예술성 조각을 하나하나 했고 이런 각도도 계산을 했고 그리고 보존기술
상하지 않도록, 미생물이 번식되지 않도록 습도를 잘 조절하는 그런 장치까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또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상이 되었고 그것을 복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원래의 상태로 온전하게 복원은 할 수 없었고 지금은 더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유리로 내부를 막아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주를 가서 이 석굴암을 보려고 하면 유리로 내부가 막혀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석굴암이에요. 전실, 자 후실에 서보면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본전불의 표정도 실제로 보면 어떻게 저런 표정을 조각했을까 싶게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불국사와 석굴암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불국사, 부처의 나라를 담은 절이었어요. 이 안에는 석가탑, 자 3층 석탑 기억나시죠? 이 안에 무구정광대 다나리경, 자 이거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었죠. 그리고 화려한 다보탑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다라고 해서 계단을 청운교, 백운교. 선생님 여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 여기 청운교, 백운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세상과 현실 세계를 우리 신이 막 내려올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른 구름, 구름운이에요. 구름, 그리고 하얀 구름, 청운교, 백운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나리경, 석가탑, 다보탑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석굴암 봤죠?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절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본존불, 이렇게 사람이 기도하는 위치에서 보면 뒤에서 후광이 보인다라고 했고 건축기술, 예술성, 보존기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어서 아름답고 과학적으로도 너무 훌륭해서 현재는 두 개 다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속도가 조금 빨랐을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알아보았고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고조선 거 아니겠죠? 고조선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다음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의 이 신라 거 아닙니다.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이 불국사와 석굴암이에요.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이 불국사와 석굴암이에요. 앞에 삼국시대의 신라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불국사는 부처의 나라인 하나의 절이에요.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석가탑, 다보탑. 자, 석가탑 봅시다. 석가탑 봅시다. 석가탑 볼게요. 석가탑, 다보탑 화려하죠? 그리고 여기에 청운교, 백운교, 청교, 백운교가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석굴암은 이 본존불이 가장 유명한데 이것의 그런 예술성 그리고 천장을 만드는 그 건축 기술, 예술적인 아름다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것도 역시나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과학적으로도 훌륭하고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통일신라의 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33쪽을 간단히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의 문화유산까지 공부했는데요. 공통점을 보면 계속해서 불교가 나오지요. 자, 계속해서 불교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 고구려 시대 때에도 백제 시대 때에도 신라 시대 때에도 또 우리가 오늘 배운 통일신라 시대 때에도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쌤이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화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고구려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힘을 모으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왕을 중심으로 모으려면 종교적인 힘을 활용해서 불교를 믿게 해야겠어. 그래서 또 백제 시대 때에는 모든 백성은 불교를 믿어 복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국왕은 부처와 같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 모두가 부처를 믿는데 우리의 국왕도 부처와 같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를 믿는 것처럼 우리의 국왕을 믿어야 된다. 왕과 귀족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전생이 있어요. 전생에 죄를 지으면 현재의 벌을 받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현재 좋은 자리에 있는데 왕과 귀족은 현재 굉장한 부와 이렇게 명예를 누리고 있지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에 복종을 하고 존경을 표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믿음으로 왕에게 왕은 전생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라고 불교적으로 왕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그 다음 신라시대 때도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하니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도 어렵고 왕의 힘을 키우기도 어렵구나. 백성들이 불교를 믿는다면 국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져서 왕이 나라를 쉽게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성에게 불교를 장려하고 불교 문화 유산을 통해서 불교의 힘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교, 종교의 힘을 빌려서 종교의 힘으로 자, 종교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음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부처와 왕을 약간 동일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같게 여겨, 동일하게 여겨. 어떤 표현이 좋을까? 부처와 왕을 같이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종교적인 힘으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나라를 다스리기가 쉽고요. 부처가 대단하듯이 엄청나게 훌륭하듯이 왕도 대단해. 왕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를 믿는 것처럼 왕을 믿고 왕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쉽게 통치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국시대에는 부처 그리고 불교를 크게 장려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의 문화유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고구려 시대 때는 고구려에서는 무덤이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백제는 화려한 예술품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예술품이 많았어요. 금동대, 향로.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에는 금무로 만든 것들이 많았고 또 절도 많이 있었죠. 불교와 관련된 것들. 가야는 신라가 금이라면 가야는 철로 만든 게 있었고 오늘 배운 통일신라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절인데 불국사는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무구정강, 대다나리경이 발견된 그런 절이고요. 석굴암은 그것도 하나의 절인데 본존불이 있고 예술적으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삼국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고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쓱 훑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고려 배울 때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역사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